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3차) 백신 접종 여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 샌프란시스코 병원에서는 존슨 앤 존슨 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추가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추가 접종이 필요한지의 이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입니다. 어린이와 10대 감염이 한 주일 사이에 84%가 늘어난 지금 미국인들은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생일 파티 규모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하루 만에 세입자 퇴거 유예를 2달 연장했습니다. 퇴거 위기의 세입자 90%에 해당되는 이 결정은 코리 부시를 포함한 소수인종 연방 하원 의원들의 노력이 컸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린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게 바이든 대통령도 사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임을 넘어 탄핵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2개 지역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와 온건한 민주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시킨 주의 실업률이 실업수당 지급을 계속해온 주의 실업률보다 오히려 높다고 블룸버그 뉴스 등이 보도합니다. 재택근무를 해온 직장인 65%가 봉급이 5% 줄어도 재택근무를 계속하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도쿄올림픽 여자 레슬링에서 미국 대표 흑인 선수가 흑인으로 처음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미국 사람들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해리스, 아주 그 평이한 여론조사 기구죠. 54%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최악이 아니다, 최악이 오고 있다, 이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최악이 이제 올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고 46%는 최악은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어찌 그 과학자만큼 과학자들조차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바이러스의 향방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여론조사는 굉장히 미국의 그 전반적인 국민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고요. 알칸소 주지사 공화당입니다. 그 에이사 허친슨 주지사가 내가 지난 4월 달에 내렸던 결정이 잘못된다, 후회된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4월 달에 알칸소주에서 지금 뭐 플로리다주나 텍사스주의 주지사가 밀어붙이고 있는 것처럼 로컬에서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할 수 없도록 하는 주정부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를 하고 있다는,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델타 바이러스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미국에서 집단 면역이다 하면은 뭐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60%에서 70% 정도가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되는 게 아니라 80%에서 90%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일주일 사이에 어린이와 10대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률이 84%나 늘어났고, 병원에 가면은 특히 플로리다주의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입원을 무척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접종 내지는 존슨 앤 존슨의 경우는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면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개인들이 생각을 해둬야 되고요. 이 같은 생각을 하는데 여러 도움되는 정보가 지난 주말보다도 오늘이 되면은 거의 그림이 나옵니다. 지금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뭐 백신 접종을 뭐 전국적으로 의무화한다던가 아니면 뭐 3차 내지는 2차 부스터 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을 해야지 된다, 하지 않아야지 된다 하는 결정을 하질 않았습니다. 질병통제국은 얼마 전에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뭐 주로 이제 파이저나 모더나 백신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3차 접종을 받을 필요는 없다. yet. 아직까지는 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백악관에서는 요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확산되면서 이것도 완전히 그 테이블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언더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을 뒤쫓아서 독일도 시니어들, 위험한 사람들, 면역성이 백신 접종을 받았어도 약한 사람들은 3차 접종을 받도록 했고, 프랑스, 러시아, 헝가리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그 오픈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오픈한 데에는 또 하나는 미국보다도 백신 접종률이 높다는 게 있고요.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으니까요. 완전하게 백신 접종 받은 사람이 한 54%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있고, 지금 열어놓기는 했지만 영국은 다시 3차 부스터 샷을 놓을 수 있는 그 같은 그 백신 양을 확보를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미국에서 파이저사에서도 한 6천만 도스를 사놓고 있죠. 그래서 3차 접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세계적인 그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1차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도 많은데 3차 접종을 받아야지 되는가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백신이라는 것의 원래의 목표와 나 자신의 건강은 과연 3차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 효력이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도 처음 우리가 겪어보는 코로나 바이러스, 게다 대고 변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미국은 뭐 아직까지 필요하지 않다. 질병통제국 입장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또 최종 결정도 아닌 겁니다. 여러 가지 세계의 백신 상황과 미국에서의 바이러스의 방향과 강도 같은 것이 지금과 달라진다면 미국에서도 3차 부스터샷을 받아야지 된다 하는 게 과학자들의 그 일치된 의견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백악관에서 지금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 나이대는 65세 이상이 되고 있고, 또 미국도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이분들은 이제 백신 접종 받으신 지도 오래됐고, 또 면역성이 약해서 처음에 우리가 백신 접종 맞을 때 뭐 1차 때는 괜찮았어도 모더나나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을 맞으신 분들은 2차 때 아프셨던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젊은 사람일수록 더 아프고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덜 아팠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설명을 해줬죠. 항체가 더 많이 생긴 게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더 많이 아픈 것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면역성이 조금 덜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간도 지났고 해서 이거 맞져야지 되는가까지도 미국은 생각은 해놓으면서도 지금은 아니다. 물량 확보해놓고 있죠. 또 할 수 있죠. 미국으로서는 다른 나라에도 뭐 1억 2,200만 도스를 보낸 미국이기 때문에 파이저나 모더나의 충분한 물량을 미국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데, 제약회사는 몇 주일 전부터 3차 파이저사가 특히 이제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약회사는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자료 같은 것도 보여주고 있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죠.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이윤 추구라는 회사의 최대 목적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약회사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파이저나 모더나 같은 경우 지금 유럽에서 뭐 3차 부스터샷 같은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니까 물량이 딸려서 값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파이저사가 값을 측정할 때 가난한 나라보다는 부자 나라에 더 비싸게 값을 매겼습니다. 미국에서도 미국 회사인데도 비싸게 값을 매겼죠. 그래서 많이 팔면 팔수록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이걸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다면 1차, 2차 내지는 존슨앤존슨 백신의 효력, 델타 바이러스를 포함한 앞으로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백신들이 얼마나 효력이 있겠는가를 개인적인 상황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빗대서 계산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그때 하겠지만 지금부터 어느 정도 그 인식을 갖고 계시는 게 좋겠죠. 이게 지금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과 모더나가 그 형태가 백신의 형태가 rDNA 형식이라고 하잖아요. mRNA 형식이잖아요. mRNA 그 형식이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에서는 최근에 뭐 8개월 지나면 효력이 떨어진다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오래 간다 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은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학자가 의학자 가운데서도 3차 부스터 백신 접종 맞을 수 있으면 나는 당장 맞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질병연구소의 소장인 닥터 게리 사이먼 박사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백신의 원래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면요. 이번에 그 코비드 19의 경우에 심하게 아픈 것을 막는 것이 이번 백신의 목표입니다. 완전히 안 걸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100% 막지를 못합니다. 백신이. 그런데 심하게 아프지 않고 말하자면 병원에 입원할 정도나 사망에 이르는 것 이걸 막는 것이 백신 목표라면 지금 그 백신은 효력이 조금 떨어졌다고나 하나 굉장히 잘 방어를 하고 있죠. 백신 접종받은 사람 가운데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은 1%가 안 되니까 0.007%니까 그리고 이제 입원율 자체도 0.004%, 사망률 자체도 0.0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걸린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냥 쉽게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1차, 2차에서 구태여 3차까지 맞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자들도 그렇고 또 이제 여러 과학자들 이런 말을 하는 과학자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과학자 의학자들을 많이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기자들이잖아요. 그 기자 가운데서도 그 뉴욕타임즈의 아포바 마다빌리라는 그 의학 전문 기자가 굉장히 이 업계에서는 유명한데 면역성 약한 사람만 3차 그 접종 부스터샷을 맞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차 접종까지 받아야 될 사람은 어느 정도나 되나? 미국 인구의 한 3%에서 5% 정도로 봅니다. 강한 면역성을 키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린지 그레이엄 같은 공화당의 연방 상원 의원이 월요일에 병원에 가서 테스트했더니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주말에 이제 걸린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데 많이 아픈 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조금 이렇게 증상이 있어서 갔다는 그런 정도. 백신 접종을 지난해 12월 달에 받았고요. 그분이 66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나이가 더 많고 더 약한 사람들, 원래 기저질환이 있다던가 그런 사람들이 3차 백신 접종이 필요한데 3%에서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뭐 오늘도 뉴욕타임즈에 자세히 나온 얘기고요. 아직 한 번도 맞지 않은 사람부터 맞아야 된다. 이것은 뭐 꼭 인도주의적인 차원,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세계에서 지금 뭐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한 번도 접종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백신 접종을 한 번도 받지 못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심하게 아프고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률이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걸리더라도 조금 덜 감염시키는데 다른 사람에게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굉장히 그 전염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본인 아픈 것도 치사율도 높아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 면역성이 굉장히 약하면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 변이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그때는 백신 접종을 2번 받은 사람, 3번 받은 사람도 결국은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델타 이후에 또다시 새로운 바이러스도 이미 나왔지만 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감염되고 그 감염되는 사람이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이게 많아지면 활동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코비드 19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또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사는 게 한 번도 접종받지 않는 사람이 백신 접종을 받는 게 두 번 다 받은 나에게도 이득이 된다 하는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의학자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떤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3번 백신 접종 맞는 것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보건국이 그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존슨 앤 존슨 3번은 아니네요. 이 케이스에는 부스터 샷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지만 이 샌프란시스코 보건국에서는 부스터 샷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보조라고 우리 연방 정부에서 주는 어떤 것 그리고 영양 보조제 supplement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boosтерs라고 부르지 않고 supplemental dose 보조적인 그 주사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필요한 사람에게 그리고 이 파이저 바이오엔텍과 모더나 대 존슨 앤 존슨은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존슨 앤 존슨은 이 mRNA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존슨 앤 존슨 한 번 접종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경우에 의사의 처방을 주치의의 처방을 받아서 세컨샷 이건 이제 3번째가 아니라 세컨이 됐죠. 존슨 앤 존슨은 한 번만 맞으면 되니까 해서 이런 경우에 이 샌프란시스코 제너럴 호스피털에서 책임을 지고 그 주치의의 처방이 있으면 존슨 앤 존슨 접종받은 사람 가운데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2번째 샷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병원에서는 우리는 아직 이 부스터 샷이 아니라 서플멘탈 도스를 추천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이 통일된 것은 역시 그 질병통제국의 안내에 따르는 병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존슨 앤 존슨이 이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이나 모더나보다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약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샌프란시스코 병원에서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 지금 분위기가 미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거의 모든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지 줄어들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토요일에 60세 생일 파티를 야외에서 30에이커 정도 되는 곳이니까 마샤스 빈야드에서 매사추세츠에서 안에 실내 파티가 아니라 실외 파티에 500명을 초대하고 스텝이 200명이다. 다 백신 접종 받아야지 되고 음성 반응 나와야지 된다라고는 했지만 그것을 어제 그 대변인이 대폭 축소한다. 얼마나 축소한다. 몇 명이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만 가족들 또 친한 친구들로 줄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버락 오바마라는 사람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 자리에서는 나왔지만 이렇게 심한 때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지 되는 겁니다. 물론 500명, 200명, 스텝 200명, 초대 손님 500명 하는 생일 파티가 며칠 전에 계획된 건 아니겠죠. 마샤스 빈야드 그 주변에 미국의 여러 가지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정도 해도 되겠다 싶을 때 다 계획이 됐을 겁니다. 초대장 보내고 온다 안 온다 확인받고 해야지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없던 일로 하고 작은 규모로 생일 파티를 하겠다. 지금 미국 이 정도이고요.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모든 국민이 다 마스크를 쓰십시오. 모든 국민이 다 백신 접종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주정부에 그런 것을 이제 해달라 하도록 권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텍사스나 플로리다의 주지사 같은 경우는 좀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형태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계속 마스크 쓰면 안 된다고 하고 백신 접종 강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냥 빠져주십시오. 이게 바이든 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뉴스를 전해드릴 때 한국에서 미국을 보는 그 미국 뉴스와 미국에서 미국을 보는 미국 뉴스 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디테일과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고 알아야지만 되는 디테일의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입자 퇴거 유예 명령을 연장한 이 내용이 그렇거든요. 뭐 위험한 지역에서만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그 위험한 지역이 어느 곳이냐,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의 주 검찰에서 그 성희롱을 여러 여성들에게 했다 하는 이 같은 그 수사 발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담고 있고,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도 많은 분들이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 내용도 조금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좀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연방 정부가 이제 주정부나 카운티, 로컬 정부는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지난 7월 말에 끝난 주말에 끝난 렌트비를 못 내도 쫓을 수 없는 퇴거 명령 유예하는 것을 2달 연장을 해서 10월 3일까지로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에 그 연방 대법원에서 더 이상은 연방 정부는 권한이 없고 의회에서 하려면 해라 이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의회에 하라고 했고, 의회는 의회에서 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화당이 많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다시 행정명령을 내려라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는데, 행정명령은 아니지만 질병통제국을 통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버는 겁니다. 소송이 들어가거든요. 연방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했는데 너희 왜 그래 하면서 소송을 하지만 소송해서 그것이 다 끝날 때까지는 2개월에 끝날 수도 없고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정부나 로컬 정부에서도 뭔가를 또 마련할 수도 있고, 결국은 백악관이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했었던 것에서 뒤에서 물러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럼 이 질병통제국이 건강과 관련이 돼서 집을 잃게 되면 바이러스가 더 퍼지니까 바이러스가 확산돼서 아주 위험한 지역의 세입자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했는데, 그 위험한 지역의 세입자들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90% 이상입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과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60일을 연장한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얘기를 했어요. 법적 도전이 있더라도 시간 벌기 하고 그 사이에 또 백신 접종률도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하루 만에 대통령이 본인의 결정을 번복한 거잖아요. 번복하고 이렇게 하겠다. 민주당에서 그 진보 성향의 젊은 특히 그 하원 의원들이, 연방 하원 의원들이 아니 돈 없어서 일도 못해서 뭐 이런 사람을 쫓겨나게까지 한단 말이야. 이게 국가야. 막 이런 시위를 많이 했었어요. 특히 주말에. 거기에 결국은 그 백악관에서는 굴복을 한 것이고요. 여기서 일반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을 잃어서 렌트비를 못 내서 쫓겨날 판이었다. 이런 형편이 아니신 분들도 이 과정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젊은 그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 3사람, 특히 코리 부시라는 미주리주 일지구죠. 미주리주의 그 의원,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뉴욕의 연방 하원 의원, 또 다른 사람은 지미 고메즈. 한국 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저는 제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동네가 이 사람이 그 지역구예요. 하는데 로버트 안,
그 한인 후보에게 이겼던 지미 고메스 이제 2선이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코리 부시가 제일 영향력이 컸거든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는 부모님이 다 푸에르토리칸이에요. 이민자의 딸이고, 그리고 지미 고메스도 아버지 어머니가 멕시코에서 이민 온 사람이거든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푸에르토리칸, 멕시칸 이런 그 자신의 인종,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그쪽 사람들을 많이 대변하는 지역에서 정치인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렌트비를 못 내서 쫓겨날 만한 그런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과 인종 이런 모든 것들에서 의원들이 이 의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그 지역구의 상태를 잘 대표를 한 거죠. 이 안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제 코리 부시 같은 경우는 질병통제국에서 2개월 더 연장한다 하니까 막 울었어요. 우는데 뭐 계속 시위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정치인인데 우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건 기쁨의 눈물이에요 하면서 본인이 45살인데요. 초선이에요. 뭐 세인트루이스 등이 포함되겠죠. 일지구니까 미주리주에 초선인데 원래 간호사였고 그리고 이제 퍼거슨 사태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관한 그 사태가 있은 뒤부터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해 1월 달에 선서한 의원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쁨의 눈물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간호사이기도 했지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요. 자동차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답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집 없는 서름과 집 없는 그 위험함과 불편함과 그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너무 잘 느끼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시위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이 안이 통과된 것도 결국은 이 코리 부시라는 초선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연방 하원 의원의 힘이 아주 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선 470억 달러 정도가 있거든요. 이 팬데믹 예산에서 아직 쓰지 않은 이 돈으로 꼭 그 렌트 들어서 사시는 분들 세입자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세를 주는 랜로드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지금 이 정도의 돈은 확보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은 그 민주당에서 굉장히 그 진보가 너무 진보야 극단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경우에 꼭 이런 도움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 같은 의원들이 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오하이오주를 보면은 오하이오주에서 어제 11지구와 15지구에서 예비선거가 있었는데 다른 지역이에요. 그런데 한 군데에서는 이 오하이오주 15지구에서는 어떤 사람이 당선됐느냐 하면은 오하이오주의 11지구에서는 여성인데 역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거든요. 굉장히 너무너무 진보적인 그런 그 상대를 누르고 샨텔 브라운이라는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시의원이에요. 46살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냐 하냐면 앞에는 진보적인 의원들이 나가서 저런 일을 이뤄놨는데 오하이오주의 12지구에서는 조금 온건한 스타일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를 받은 시의원이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이긴 거예요. 상대는 누구였냐면 상대가 인지도는 더 있었어요. 주 상원 의원을 했고 그리고 이제 버니 샌더스가 대통령 후보로 나갔을 때 그쪽 지역에 공동 그 캠페인 위원장도 지냈고 하는 뭐 니나 터너 여성 대 여성의 대결이었네요. 그랬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진보가 일부 지역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온건한 사람들 이런 민주당 내부의 싸움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하이오의 15지구의 어제 예비선거도 굉장히 주목됐는데 지난번에 텍사스주에서 6지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졌죠. 예비선거에서. 져서 그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말에 본인이 또다시 지지하는 마크 캐리라는 후보가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주는 다르지만 오하이오주에서 돈도 모아주고 뭐 막 여러 선거 캠페인을 해서 어제는 이 후보가 마이크 캐리라는 전에 석탄 로비스트를 했었던 뭐 사업가죠. 이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그 힘 같은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1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 막 있고 했었을 때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앤드류 쿠오모가 어제 뭐 거의 몰락한 그런 날이었는데 사임하라는 압박받고 있고요. 63세입니다. 4선에 도전하려고 했어요. 그 아버지 마리오 쿠오모가 그곳에 주지사를 했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사임하라는 압력뿐만이 아니라 지금 탄핵될 가능성도 있고, 또 뉴욕 검찰에서는 어제까지는 뭐 형사 수사는 아니었다 하는데 형사 수사 들어간다고 하고, 자신을 지켜주는 경호원인 뉴욕주의 트러퍼 여성까지 포함해서 11명의 여성이 뭐 키스 당하고 부적절한 말하고 뭐 쥐임을 막 어디를 만지고 쥐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검찰은 부적절했다. 주 법과 연방법에 위배됐고 아주 그 일하는 그 사무실의 환경도 형편없었다. 고약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뭐 알바니 그 뉴욕의 바로 그곳과 뉴욕주의 뭐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이고요. 민주당의 아주 그 중요한 인물 부지사까지도, 부지사가 이제 이 사람이 사임하면 올라가잖아요. 여성이고 전부 사임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사임해야지 된다. 물론 그 여러 가지 최종적인 결정은 뉴욕주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나는 사임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앤드류 쿠오모의 정치적인 동지였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임하라고 갑자기 다 적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어제 검찰 측에서 100 몇 페이지였죠. 65페이지짜리 아주 그 디테일하게 검찰총장이 나오고 뭐 준김 그 검사가 나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 성희롱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한 반 정도 되네요. 85페이지짜리 반박문을 냈고 비디오 테이프도 14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나는 지금까지 부적절하게 그 어느 누구도 만진 적이 없다. 그렇다면 그건 내가 아니다. 이게 앤드류 쿠오모의 주장입니다. 하면서 글쎄요, 그 몽타주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뭐 이런 거 많이 보여줬는데 그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엄마와 허그하는 사진, 아빠와 허그하는 사진, 그리고 이제 다른 정치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허그하는 것, 바이든도 들어가 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이렇게 허그하는 장면도 있었고, 그런데 다른 게 있죠. 그 사람들 누구나 다 보는 상황에서 그런 건 있잖아요. 물론 이 사람이 이태리 출신이니까, 그 집안이 내력이 이태리계니까 허그하고 뭐 이마에 키스하고 뭐 볼에 키스하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인사이긴 하죠. 그러나 본인 주변에 있는 스텝, 여성인 스텝들이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해당되는 건데, 이런 사진을 이 비교를 해서 글쎄요, 그게 뭐 효과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앤드류 쿠오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주정부의 정치인이나 뭐 바이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여성 그룹들이 확 그 들고 일어났거든요. 사임하라고 촉구를 했고, 어쨌든 뭐 그 자리에 있기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 만약에 지금 하원 의장이, 뉴욕은 다 민주당이잖아요. 탄핵 절차를 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 절차가 시작이 되면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뉴욕주에서 탄핵까지 나온 것은 뭐 100년 전에, 100년도 더 된 그 과거에 있고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뿐만이 아니라 하나가 오니까 이 앤드류 쿠오모에게는 불행이 같이 오네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당시에 너싱홈의 그 사망자를 줄여서 발표를 했다던가 한 50% 정도나요? 그것도 지금 뉴욕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 정부 자신의 그 스텝을, 그 부하를 뭐 베스트셀러 책을 쓰는데 동원을 했다던가 이런 것도 지금 수사받고 있거든요. 뉴욕은 정치계에서 굉장히 터프한 주잖아요. 뭐 거기에 뭐 이태리계, 마피아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정치와 뭐 경찰국과 연관이 되고 해서 터프한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지난번에 그 엘리어트 그 스피처라는 그 뉴욕 주지사가 사임한 것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사임한 게 벌써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사임을 10년까지는 안 됐네요. 쿠오모가 2011년부터 주지사를 했으니까 그 사람이 사임할 때도 뭐 매춘을 공공연하게 했잖아요. 무슨 마담 누구 등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그런 것을 해서 사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부지사가 올라갔는데 그 사람도 뭔가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뒤에 앤드류 쿠모가 뉴욕에 이런 것을 그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에 따르면 원래 어글리한 정치가 뉴욕의 정치인데 어글리한 뉴욕 정치를 더 볼품없게 어글리하게 흉측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회생하기가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어제 이제 이 내용을 거의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정도로 모든 매체가 보도를 하는데, CNN 방송이요, 9시부터 10시까지가 그 앤드류 쿠모의 동생인 크리스 쿠모가 진행을 하잖아요. 뭐 프라임타임 크리스 쿠모 쇼인데 그 쇼에서는 한마디도 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꼭 크리스 쿠모를 비난할 일이 아닌 거예요. 2013년부터 크리스 쿠모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형이 2011년부터 뉴욕의 주지사로 있으니까 형에 관한 것은 보도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아무래도 형에 좋게 보도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런 약속을 하고 방송을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는 예외적으로 이제 형을 인터뷰도 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어제 이 사건에 대해서도 룰에 CNN 방송과의 계약에 따라서 크리스 쿠모가 그 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 앤더슨 쿠퍼가 그 전 시간에 나오는데 한 거의 30분을 이 이슈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크리스 쿠모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바로 뉴스 돌아가서 앤드류 쿠모를 했는데, 이걸 보면서 그 CNN 방송들의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차라리 어제 그럼 하루만이라도 그 뒤에는 뒤에라 할지라도 너무나 미국에서는 뉴욕이라는 큰 주의 주지사이고 정치적으로 민주당에서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 하루만이라도 진행자를 좀 바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해봤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2004년도에 올림픽에 썸머 올림픽에 여자 레슬링이 추가됐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들이 이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못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번에 텍사스에서 태어난 선수가 타미라군요. 타미라 맨샤 스탁 선수가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경량급에서 금메달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가나에서 30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이긴 선수는 나이지리아 대표 선수를 이겼는데 28살입니다. 이기고 나서 제 내추럴 헤어를 보십시오.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고요. 텍사스주에서 10살 때 원래 그 육상을 했는데 쌍둥이 시스터가 있대요. 뭐 육상을 할 때 뭐 골림도 받고 놀림도 받고 하다가 이 쌍둥이 시스터가 너 레슬링을 한번 해봐. 그래서 권해서 하다가 보니까 자기 확신, 이 내추럴한 이 헤어도 마음에 드는 자기 확신 같은 것이 들었고요. 이제 금메달을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그 경량급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받고 난 뒤에 막 좋아하면서 이렇게 러브 모양, 사람들이 요즘 많이 하는 것 있잖아요. 그 모양을 했어요. 만들었어요. 손으로 머리 위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거 누구에게 보내는 거냐 했더니 돌아가신 아버지, 그 가나에서 이민 온 아버지가 자동차 사고로 아마 그것도 무슨 경기와 연관돼서 이 선수에 돌아가셨고, 또 우리 엉클도 그 프로페셔널 그 권투 선수였는데 암으로 돌아가셨답니다. 할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의 친구인 레슬링 선수, 엄마, 아빠, 남편도 있어요. 28살, 시스터, 그리고 나라 전체 모두에게 사랑을 보내고 싶습니다 하는 게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금메달 선수가 한 얘기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한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즐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모든 것이 세월이 가면 다 크고 다양해지잖아요. 도표를 보니까 1896년 그 아테네에서 선수가 241명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11,429명이나 된다네요. 메달도 엄청나게 늘었죠. 강혜신이었습니다. 46년 전통의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최대한 높게 만들어드리며 메디케어 보험도 자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웨스턴,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돌프 323660,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태양광 설치를 고려하세요. 썬파워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태양광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계를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35년 동안 축적한 모든 기술을 가장 중요한 곳, 여러분의 집에. 더 나은 태양광을 원하십니까? 가장 강력한 제품, 최고의 절약. 썬파워 직영점 넥서스 솔라에 문의하세요. 714-735-8133 714-735-8133 넥서스 솔라.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